2015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함께할 분 소개할게요. 박정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라운드까지 한국 선수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6, 7라운드가 아쉽습니다. 네, 2015 갑조리그에는 한국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7승 12패를 기록 중인데 사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그 부진을 씻어줄 최강의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네, 먼저 이세돌, 김지석, 박정환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는데요. 이 선수들은 박장만 차려지면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죠. 네, 3명으로 국한됐다고 하기에는 랭킹 4위 강동인 선수가 좀 섭섭해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 판타스틱 4 4명의 선수들과 이동훈 선수까지 아주 좋은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이세돌 선수의 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많이 만났을 법한 탄샤오 선수와 오늘이 첫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갑조리그 혹은 중국 리그를 떠나서도 세계대회라던가 아니면 이벤트 기전에서 한 번쯤 만나봤을 만한데 네. 오늘 첫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안 되고 또 두 선수의 기풍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밌는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팽팽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선수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와 탄샤오 선수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요. 이 2014 갑조리그 이세돌 선수가 9승 3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항상 성적은 좋은 선수죠. 네, 이세돌 선수는 중국 갑조리그를 대표하는 한국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탄샤오 선수가 지난해에는 이름값에 비해서 약간 부진한 성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 현재 이동훈 선수와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계속 주장으로 나와서 2015년에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한 팀이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의 첫 대결입니다. 네, 오늘 탄샤오 선수의 흑번이 결정이 되었네요. 네, 지금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째를 맞이했는데요. 수버울 항저우와 베이징 1등과 12등이 무려 15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 성적들이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는 것이 물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버울 항저우 팀은 박정환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최강 주장을 보유한 팀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네. 렌샤오 선수가 최근에 랭킹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 외 리친청, 리밍, 우광야, 권차오 이런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은 정상권 기사는 아니거든요. 신예 선수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역시 박정환 선수의 이 좋은 성적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의외인 것은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갑조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승컵을 9번이나 들어올렸던 충칭이 지금 1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충칭 팀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금은 노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팀보다도 더욱 의아한 팀이 산동 팀입니다. 이 산동 팀에는 저우르이양, 장웨이지, 판팅이 오랫동안 랭킹 10위권을 유지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자, 그만큼 매 라운드가 치열한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네, 지금 하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세돌 선수가 속한 광시 팀이 뒤에서 세 번째예요. 네. 항상 이 밑에서 두 팀은 을조리그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세돌 선수 팀이 이세돌 선수를 제외하면 멤버가 조금은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돌 선수가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는 그래서인지 거의 매 라운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네, 보통 보면 팀에서 다급할수록 한국 선수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이제 자주 전화 오고 호출을 하죠. 네. 그런데 이 광시팀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선수가 만약에 없다면 을조리그 탈락이 거의 기정사실화 예상이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호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갑조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을 출전을 시킬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강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네. 하나는 꼭 우승을 하기 위해. 그렇죠. 요즘에 이포석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보석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기사들마다 기풍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실전에 탄샤오 선수가 선택한 날일자 구침과 아래쪽 두 칸은 원래는 날일자 구침과 한 칸이 많이 쓰였죠.
네.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이 두 칸을 자주 사용하면서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터자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 칸, 여기는 눈목자를 많이 둡니다. 아, 지금과는 좀 반대네요.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흙으로 이 포석을 바둑리그에서 많이 두고 있는데 저는 이곳을 눈목자, 이곳도 두 칸을 두고 있어요. 아, 선수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 실전처럼 두는 수는 이 모양이라서 두 칸이 가능한 건가요? 다른 포석에서도 쓸 수 있나요? 항상 쓸 수가 있고요. 이 기풍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하변 쪽으로 좀 뭐랄까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더 멀리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중앙 쪽으로만 본다면 한 칸으로 있는 것이 다음에 백이 이쪽을 덮어 씌우거나 뭔가 기대어 올 때 그때는 이 한 칸이 좀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은 이곳이나 이곳에 활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탄샤오 선수가 현재는 랭킹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2012년에는 중국 랭킹 공동 1위를 하기도 했어요. 네, 탄샤오 선수는 중국 랭킹 1위를 찍은 적이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한국에 이세돌 선수가 있다면 중국에는 구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리 선수가 한때 자신의 후계자로 탄샤오 선수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구리 선수가 탄샤오 선수의 이 재능이나 바둑 스타일을 높이 쳐서 그랬겠지만 자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적으로도 충분히 있군요. 자, 이세돌 선수가 좌하 쪽을 손을 뺐는데요. 네. 조금 독특하죠. 사실 양걸침이 당하기 싫은 형태이긴 합니다. 네. 과거의 바둑 이론으로만 본다면 이 양걸침을 당하는 것은 분명 굳히는 것보다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저렇게 포석을 짜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바둑들은 이 과거의 상식이 파괴된 것이 많고 특히 우하기의 지금 흙의 형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곳이 두 칸이기 때문에 지금 손 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지금 흙이 축 처져 있죠. 네. 그렇다면 하변의 발전성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곳이 만약에 날일자로 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럼 젖히고 이런 곳을 붙였을 때 훨씬 더 모양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배석 상황을 조금 고려한 이세돌 선수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날일자로 돼 있었다면 백의 우변에 대한 수들도 달라졌겠네요. 우변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변에서 이렇게 양걸침을 허용하고 상대에게 모양을 내주는 이런 진행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세돌 선수의 바둑이야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실 시청하시는 이 바둑 팬 분들께서도 뭐 웬만한 전문가만큼 이세돌 선수의 바둑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실 텐데 탄샤오 선수는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 탄샤오 선수는 일단 속기파로 유명하고요. 이 선수는 감각이 좋고 수읽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기풍만 놓고 보면 전투형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두텁게 좀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한국 선수와 많이 겨뤘었는데 조금 까다롭게 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대는 아니고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선수가 괴물이라는 별명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속사포로 대국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는 뭐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탄샤오 선수에게 한 6연승 정도인가요? 계속 네.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경계를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커지의 뭐 미위팅, 스위에 이런 선수들보다는 살짝 주춤한 느낌은 있습니다. 네. 자, 스웨 선수와 미휘팅 선수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또 한국 선수들과 만났죠? 네, 그 대결도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는 중국의 미위팅을 상대하고요. 한국 랭킹 2위 김지석 선수는 중국의 스위에를 상대합니다. 네.
참 세계 대회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매치입니다. 뭐 세계대 결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매치가 오늘 3판이나 벌어집니다. 또 그것이 중국 갑조리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물론 한국 리그에도 강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꼭 주장끼리 붙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초일류가 총출동을 하면서 그리고 주장끼리 만나면서 매 라운드 아주 흥미로운 판들이 펼쳐집니다. 네, 한국 선수들 한 판 한 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세돌 선수는 강약 조절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완급 조절을 하네요. 이쪽을 한 칸 뛴 것은 예전에는 뭐 당연시 되던 수였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약간 느린 수입니다. 이 수는 최근에 유행을 하는 수는 여기를 붙여서 응수를 먼저 네, 물어요. 그렇죠. 이 수가 중국의 미위팅 선수가 항상 애용하는 수인데 상대가 여기를 늘면 그때 한 칸을 뛰고 상대가 이쪽을 젖히면 여기를 한 칸 뛰질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을 한 칸 뛰지 않았을 때 이제 흙이 침입을 해서 펼쳐지는 변화가 있을 때 나중에 붙이면 흙이 이렇게 받아주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걸짐을 일부러 당해주고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7라운드에서 이세돌 선수와 구리 선수가 해오를 하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의 만남, 이 10번기 이후에 과연 두 선수가 대결을 할 때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참 관심을 끌었던 대결이었는데 그 대결에서는 이세돌 선수가 패했고요. 네. 그와 함께 7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1승 2패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세돌 선수는 뭐 역전패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세돌 선수의 그 바둑은 아주 초반부터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서로의 기세 싸움이 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바둑이었고요. 이 박정환 선수를 제외하고 두 선수가 패배를 했죠. 네, 이동훈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졌습니다. 네. 네, 지금 초반부터 어려운 수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여다본 장면까지 주요 장면 나눠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이 우변 쪽에서 최근에 대유행하고 있는 그런 포석이 나왔습니다. 이 포석의 변천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제 두 칸이란 수가 없었고 한 칸 띄고 여기까지가 아주 당연시 되던 네. 그런 정석 진행입니다.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정석이고요. 하지만 그 후에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어떤 수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수예요. 바로 여기를 둬서 붙였었죠. 네, 그렇죠.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 똑같이 두었을 때 귀에 맛이 남은 만큼 이 교환이 백이 득이라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고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두질 않고 여기를 젖혀서 반발을 하면 그때 여기를 잇고 끊어서 이건 역시도 한때 많이 볼 수 있었던 정석 진행입니다. 네, 저 역시 많이 썼었어요. 네, 뭐 국민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포석이죠.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수들을 보면 이 변화에서만 제가 볼 때는 한 5가지 정도 최근 1년 사이에 등장한 수가 있어요. 보면 이 호구 치는 수까지는 그렇다 쳐도 여기서 두 칸 뛰는 수 최근에만 볼 수 있었던 수입니다. 네. 그리고 손 빼고 여기를 걸치는 수도 꽤 유행을 하고 있죠. 걸쳐서 상대가 여기를 받으면 그때 이쪽을 두고 상대가 협공을 하면 이 교환을 시키지 않고 바로 이쪽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것이 나중에 좀 다르게 둘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의 응수에 따라서 이쪽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 걸치는 수의 의미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백도 반발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포석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전처럼 두었을 때
여기서 여기를 붙이는 수가 또 최근에 유행입니다. 이 수는 이 중국에서 가장 핫한 기사, 중국 랭킹 2위 커지의 선수가 항상 사용하는 수예요. 받아주면 바로 움직이는군요. 이렇게 두겠다는 거고 네. 몇 가지 변화가 있었죠. 이곳을 붙였을 때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제 갈라쳐 간 것이 얼마 전에 LG배에서 커지의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바둑이었고요. 한국 바둑리그에서 윤준상 선수가 여기를 둔 적도 있었고 네. 또 김지석 커지의 시합에서는 여기를 붙일 때 아예 그냥 이 부분으로 다가온 적도 손을 있었고 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벌리는 수보다는 좀 호전적인 수군요. 네,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돌 선수는 이 한국 기사들의 특징인데요. 중국에서 시합이 있을 때 덤이 한 집 크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포석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전을 피하고 가만히 벌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었을 때에도 이 한 칸 띈 수, 아주 고전적인 수이고 최근에는 분명 이 붙이는 수가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응수를 타진하지 않고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를 택했는데요. 이 붙이는 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받으면 손을 빼고 귀로 받으면 한 칸을 띄겠다는 겁니다. 이 형태가 그냥 손을 뺐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이 이런 수법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진행이 되었다고 봤을 때 여기서 붙일 때 흙이 이쪽을 막아준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죠. 그런 바보는 없겠죠. 나중에 뭐 이런 뒷맛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붙여서 받으면 손을 뺄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기를 들면 백은 응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먼저 교환을 해두는 건데요. 네, 하지만 오늘 이세돌 선수는 이 느긋한 컨셉 확실히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두다가 상대가 조금 방심을 할 즈음에 또 날카롭게 침입을 했습니다. 네, 이 수 아주 재밌죠. 우선 어떻게 보면 탄샤오 선수가 좀 유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칸을 벌릴 수 있는데 세 칸을 네. 벌렸다는 것은 들어오면 들어오길 바랐다는 거네요.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네, 실전에 지금 이쪽을 붙여서 젖히고 느니까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아래쪽을 넘어가고 한 점을 잡으면 이 양쪽의 흙돌이 양분이 되다 보니까 언뜻 보면 곤란해 보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흙이 들여다보는 수를 둠으로써 이제는 반대로 여기를 잡으면 끊고 이쪽을 이으면 늘어서 이 한 점을 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뭐 백도 이왕 끊었으니까 변을 잡아야겠네요. 거의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백이 너무 망했고요. 잡고 끊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이 형태는 처음 등장하는 만큼 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초반부터 아주 불꽃 튀는 대결입니다. 네. 실전에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변에서 백이 뚫은 수도 기분이 좋지만 흙이 끊으면 좀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자신의 길을 확실히 가고 있습니다. 백은 좌변 쪽에 좋은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쪽의 발전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이 탄샤오 선수도 좌하기에서 백에게 피해를 입혔죠. 꽤나 두텁게 형태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네, 한 점을 잡아둡니다. 네, 오늘은 이 한국의 상위 랭커들이 꼭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바둑이 워낙 압도적으로 성적을 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바둑의 인기에는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당시에 이제 이창호 선수의 최전성기 시절인데 저도 당시에 이제 갓 입단한 신예 기사였는데 그냥 웬만하면 한 번쯤 결승에서 져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워낙 우승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 역사상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는 시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단 한 명의 최강자, 양국의 최강자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서로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렇죠. 한 10명의
세계대 우승을 할 수 있는 장수들을 보유한 채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인 만큼 앞으로 2015년, 16년 향후 한 2년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네. 이때 한국의 이 정상권 기사들이 좀 중국 선수들을 확실하게 좀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흙이 지금 어깨를 짚어갔는데요. 네, 지금 베개 형태를 보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양날개 형태입니다. 귀를 중심으로 해서 상변 쪽도 벌리고 좌변 쪽도 아주 좋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것을 양날개라고 하는데 양날개는 어느 한쪽이 깎이더라도 반대쪽이 짚이 커질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어깨 네. 짚은 수는 그래서 상변과 좌변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좀 겸장하는 한 수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밀거나 백이 위로 미는 수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때 흙이 받는 수가 어떨 땐 늘고 어떨 땐 한 칸을 띄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일단 상대 형태에서 이제 지금 타개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느는 것과 한 칸 뛰는 것 쉽게 설명드리면 무겁게 움직이는 것과 가볍게 움직이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무겁게 둬도 돼요. 그런데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좀 맹공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 가볍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제가 흙이라면 저는 늘어서 둘 것 같아요. 지금은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두네요. 네. 지금은 뭐 어떻게 두어도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이세돌 선수는 참 침착합니다. 그 왼쪽에 이름만 없다면 이세돌 선수 바둑인 줄 모를 것 같아요. 네, 뭐 전혀 모르겠네요. 이세돌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 혹은 이제 갓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절에는 정말 이 성난 황소처럼 바둑을 뒀어요. 네. 뭐 전혀 침착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제 초반부터 서로 난타전 펼치는 그런 정신없는 싸움이 이어지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차분함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흑번일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두텁게 많이 두지만 100번일 때는 그래도 좀 날렵한 행마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세돌 선수가 흑번일 때와 백번일 때가 기풍이 다르다. 이게 박정상 해설위원의 지론이죠. 네,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다른 기사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곤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이 맞는지를 좀 글쎄요 떠본다고 해야 할까요? 이세돌 선수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제대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뭐 틀리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세돌 선수는 100번일 때에도 저렇게 좀 두텁게 많이 둬요. 제가 볼 때는 이세돌 선수가 이 과거와 지금 기풍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승부를 하는 데에 대한 인식 변화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승리가 최종 목적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인터뷰에서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말을 한 지 오래됐지만 이제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좀 기풍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바둑에 대한 그 사고가 바뀌었군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은 이 포석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만 보면 백은 정말 두고 싶은 곳을 딱딱 둘 수 있습니다. 좌하 쪽이 그럼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실수를 지적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수익기라면 정답이 확실하지만 감각적인 면은 기풍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네. 꼭 집어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제 감각으로는 이 수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 2칸 뛰어든 수요. 네. 왜냐하면 이 수는 한 칸 위로 눈목자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 어차피 이곳을 두더라도 100은 여기는 좋은 자리이고 아래쪽은 어차피 둬봤자 뭐 당장 중앙이 어떻게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칸 아래로 가서 상대에게 이런 좋은 형태를 주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썩 흙이 마음에 드는 행마가 아닙니다. 저는 이 수가 눈목자가 좀 낫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흙이 눈목자로 둘 때 100이 상변을 받더라도 한 칸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한 칸 더 밀고 올라갔고 훨씬 자세가 그게 좋아 보입니다. 네, 지난 6라운드와 7라운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광시가 4개의 단위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세돌 선수의 주장전 패배가 컸을 것 같고요. 우한은 여전히 2위. 지금 1, 2, 3위가 맨 라운드째 변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상위권 팀 계속 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항저우, 우한, 장수 이 세 팀이 상위권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어떤 선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수버울 항저우 팀인데 박정환, 렌샤오, 리친청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인 이 주전급 선수들이고요. 네. 2위 팀이 우한 팀, 지금 탄샤오 선수가 속한 팀인데 이 우한 팀에는 탄샤오, 이동훈, 리저 이런 선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위 팀에는 장수 팀, 여기는 한국 선수들이 없어요. 미위팅, 탕웨이싱, 황인숭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수도 아마 미위팅 탕웨이싱이 주축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또 지난해 우승팀이기도 하죠. 당시엔 이름은 달랐습니다만 이제 그 팀에 박정환 선수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 커지혜 선수도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렌에서 장수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네, 흙이 힘차게 밀어 올렸는데요. 아직까지 이 베개 포희망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흙이 너무 수비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좀 대세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탄샤오 선수도 좀 균형을 맞추려는 생각으로 하변을 밀어갔고요. 자, 백도 한 칸을 뛰면서 조금 유장한 흐름의 바둑입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 7라운드 결과입니다. 구이저우와 장수가 만났는데요. 주장전을 또 수혜 선수가 승리로 이끌면서 2점을 챙겼네요. 네, 중국 자국 내 시합을 보면요. 이 랭킹 1위 스위의 선수가 중국 기사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세계대회에서는 사실 이름값에 비해서 최근에 조금 부진하지만 계속 네.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장과 항저우 기원. 역시 주장전에 세커 선수가 승리를 거둔 힘에 입어 3점을 가져갔고요. 네. 충치과 광시의 대결. 그 주장면이 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세돌 선수가 구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 양 팀은 2승 2패가 되는데 주장전 승리팀은 2점을 가져가고 네. 주장전 패배팀은 1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세돌 선수가 패함으로 해서 광시팀이 2점을 가져갈 것을 한 점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광시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네. 그만큼 주장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한을 주아이가 꺾으면서 3점을 챙겼습니다. 네, 뭐 우한팀 현재 상위권에 있긴 합니다만 지난 라운드에서 제동이 걸렸고요. 아쉬운 것은 이동훈 선수가 멍타이링 선수에게 패했는데 멍타이링 선수가 이 전투가 강하고 분명 강한 기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동훈 선수 정도라면 좀 이겨주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 오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환인러와 호야오이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2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저는 이 상하이 팀의 성적 좀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되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 상하이 팀은 이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거의 10년 이상을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갑조 리그 초창기에는 상하이와 충칭이 항상 패권을 놓고 다툴 정도로 굉장한 팀이었는데 이 창하오 선수, 후야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 전성기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추진 선수도 예전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이 하위권에서 어떻게 남아야 할지를 걱정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네, 스거랑저우가 산둥을 꺾으면서 지금 3점을 또 챙겨서 독보적인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스거랑저우 그 다음을 우한이 쫓고 있고요. 그 다음은 장스와 주아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성적을 놓고 보면 이 가장 오른쪽에 주장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팀 중에서 주장승이 가장 많은 팀이 수버월 항저우 팀이고 수버월 항저우 팀에서 가장 많은 주장승을 거둔 선수가 바로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거랑저우 1위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이 중위권은 구이저우와 상하이가 동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충칭 그리고 산둥 같은 강팀이 계속 하위권이에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LG배에서 그 본선이 강원도에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본선 대국이 다 끝이 나고 나서 네, 중국의 구리 선수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 갑조리그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팀이 강한 것 같은데 그냥 하위권에 계속 맴돌고 있다고. 뭐 다시 살아나겠죠. 네. 제가 볼 때 충칭 팀이 지금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것은 이 시에어 선수의 부진이 큽니다. 시에어 선수가 이 선수 기풍도 그렇고 항상 바둑만 생각하는 이 생활 태도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롱런 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팀 내 주전 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 선수가 부진하면서 이 충칭 팀이 같이 좀 순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음수를 하나 물었는데요. 네, 나중에 기회에 좀 맛을 남겨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흙이 나중에 술을 내려고 한다면 뭐 당장은 이쪽에 흙돌이 얇아서 뭐 술을 낸다고 해도 별 득이 없겠습니다만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 수는 납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간단하게 패로 버틸 수가 있겠고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두고 치중 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 찝는 약점이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백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붙인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점을 글쎄요 희생타로에서 정돈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음 수까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점을 통해서 정돈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 득은 없거든요. 가장 쉽게 이제 정돈하는 그림이 끊고 이쪽을 틀어 막는 그림입니다. 결국 따내고 있는 정도로 되는데 좀 발이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그림대로 갈 거라면 지금 들여다보는 수도 악수겠죠. 저렇게 들여다봤다는 것은 끊어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분명 아닙니다. 네.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네. 거예요. 아, 묘하게 두네요. 네. 붙여놓고 입끝자로 늦췄어요. 아, 재밌는 수입니다. 여기를 그냥 지키자니 나중에 붙일 때 이제는 이 한 점이 가볍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백이 이렇게 둬주진 않겠죠. 지금 괜히 여기를 둬서 이렇게 뚫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그냥 버리겠네요. 나중에 붙였다면 백은 당연히 이 한 점을 버릴 텐데 네. 미리 붙여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 한 점보다는 두 점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키는 걸 선수로 하기 위함이었군요. 네.
탄샤오 선수의 바둑을 보면 빠르게 착점을 하면서도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부분에서의 센스가 있습니다. 이 빠르고 술기가 정확한 기사라면 한국에선 박정환 선수를 들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그 원조는 사실 이세돌 선수죠. 이세돌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한국에서 가장 속기파였고요. 네. 가장 수익기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선수는 술기 하는 그 스타일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좀 못 본 수를 많이 보고요. 네, 뭐 묘수를 많이 두는 것으로도 예전에 유명했었고 같이 이제 사활을 풀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예전에 신예기사 시절에 정말 깜짝 놀랐죠.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푸는 사람. 제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에 저랑 조한승 구단, 원성진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연구실에서 넷이 모여서 같이 뭐 몇 시간이나 사활을 푼 적이 있었는데 한 70% 이상은 이세돌 선수가 가장 빨리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3명이 합친 것보다도 이세돌 선수가 빨리 푸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부터 독보적이었네요. 그런 사활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뭐 저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에 들었는데 예전에 이세돌 선수의 스승님이 바로 권감용 프로 아닙니까? 네. 그 바둑 도장에서 중국으로 교류전을 떠날 때 이세돌 선수도 마침 시합이 있어서 같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인 권감용 프로가 이제 이세돌 선수에게 세돌아 이번에 우리 도장에서 낸 책 사활 책이니까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서 딱 줬는데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걸 다 풀었다고 해요. 혹시 그 책이 천룡도 아닌가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도장에서 만든 책이라면 아마 천룡도가 맞을 거예요. 뭐 몇 개 있긴 하죠. 뭐 기수 묘수도 있고 한데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건네주면서 2문제 틀렸다 그랬다고 네. 합니다. 네, 뭐 아무튼 그 수익기의 스피드에 있어서는 뭐 대단하죠. 전설 같은 얘기네요. 네. 그런데 그 이세돌 선수의 수익기에 비견되는 선수가 바로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세돌 선수답진 않은 바둑입니다. 지금 몇 번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초반에 한 칸 뛰는 느린 수 그리고 계속 이쪽을 한 칸 뛰고 한 칸 뛰는 어떻게 보면 이세돌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맥이 빠지는 행마 그리고 여기를 두텁게 꽉 이어서 쉽게 정돈하는 수법. 오늘 이세돌 선수는 확실히 컨셉을 잡고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확실히 조금 실내를 챙기면서 발빠르게 드는 바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요 근래 들어서 좀 두텁게 두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흐름이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저는 뭐 이세돌 선수의 바둑이라면 그냥 뭐 프로 기사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나보는 것을 즐겨 하는데 그래서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많이 놓아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느긋하고 차분하게 판을 짜 나갈 때가 보통 컨디션이 좋은 날입니다. 네, 이제는 좌변에 있는 흑돌은 거의 안정이 되었죠. 그래도 이 중앙 쪽에서 두터움을 갖추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이 대표적으로 두터움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바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이 흙이 두터워져서 이런 곳에 있는 돌들이 중앙 쪽으로도 뭔가 안형을 확보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런 데 수를 내려갈 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두텁다면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살아있지만 이 좌상귀의 맛을 노릴 때에는 아까 찝는 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넣는 것이 귀의 사활에 대해서 선수입니다. 그럼 이제는 좌변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이 두텁고 안 두텁고가 바로 좌상귀에서 수를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바둑 중앙 쪽에서의 주도권 아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터움은 결국 집이네요.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죠. 흐름은 백이 나빠 보이진 않지만 탄샤오 선수도 크게 실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본다면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쪽을 띄웠어요? 네, 나중에 이세돌 선수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날은 정말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국을 한 것인지. 아, 뭔가 그쪽을 나를자로 뒀는데 한 칸을 뛰는 건 생각 못 했는데요. 탄샤오 선수가 여기를 두었을 때에는 분명 노림이 있죠. 이런 곳을 침입해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주변이 조금만 더 강하면 뭐 더욱 강렬한 수도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나서 더 크게 수를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식의 뒷맛을 노리면서 여기를 둔 것인데 받아주는 것은 꼭 이세돌 선수가 아니라도 프로라면 누구나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수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당하고 반대로 흙이 이런 곳을 두거나 또는 날일자로 하변을 키워왔을 때 이쪽이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백이 뭔가 반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한 칸 뛰는 수가 딱히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는 자신의 형태를 그저 보강하는 의미뿐이지 뭐랄까요, 좀 힘을 비축한다고 하면 좋은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안 좋게 표현한다 하면 약간 느린 느낌이거든요. 발이 느리다고 네.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딱딱 굳어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오르는 발상은 아닙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두터운 바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리가 우선 아픈데요. 느리고 굳어있는 것과 힘을 비축하는 것은 분명 많이 다르죠. 이세돌 선수가 저렇게 한 칸을 뛰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힘을 비축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평소 이세돌 선수와 이 기사들에 대한 이 평가를 같이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점이 이세돌 선수는 느리고 두텁게 두고 마냥 참고 이런 식의 기풍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 실력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신예 기사들이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성적이 좋아도 별 볼 일 없다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세돌 선수가 저런 곳을 계속 저렇게 한 칸을 뛰었을 때는 본인은 저게 느리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네.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중에 이세돌 선수에게 답을 얻는다면 꼭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궁금하네요. 오늘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두었는지 다음 갑조리그 시간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우변 쪽을 흙이 바로 건드려 갑니다. 서로 기세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기 때문에 우변에서 여전히 백이 유리한 싸움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네. 우변을 좀 얇지 않게 정돈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점은 좀 포기를 하는 느낌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계속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싸움을 이어가기에는 네. 흙이 여기 있는 것이 선수입니다. 다음에 젖히는 것이 있어서 백이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 굳이 백이 여기서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상변에 두 칸 벌려져 있는 것이 흙이 두터움을 적절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뚫는다면 오히려 그냥 실리로 돌아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갑조리그에서 정말 빅매치가 맞으면요. 저는 이세돌 선수와 커제 선수의 판 꼭 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네, 참 보고 싶은 대결이기도 네. 하죠. 이 두 선수의 매치와 마찬가지로 첫 대결이거든요. 네. 네, 저도 꼭 좀 보고 싶네요. 네. 중국에서 가장 핫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바둑계에서 현재 가장 핫한 기사가 바로 중국의 커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참 대단한 것이 97년생 어린 나이인데 이미 네. 쌓아둔 업적도 대단하고요. 하지만 타이틀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이 진격하는 힘을 보면 거침이 없고요.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는 주변 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새로운 타입의 초일류 기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10대의 천진난만함? 그냥 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난기도 많고요. 근데 바둑은 전혀 그렇지 않죠. 바둑을 굉장히 잘 두죠. 역대 이 어린 시절의 두각을 나타냈던 초일류 기사들을 보면 커지의 선수처럼 이렇게 까불까불했던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바둑을 잘 두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봐도 참 장난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도 그렇고 이제 향후 몇 년간의 세계 대회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이 한국 바둑계에서 황금 세대라고 한다면 80년대생들입니다. 물론 박정환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박정환 선수는 좀 특출난 케이스이고 전체 세대가 강한 것은 이세돌 선수가 속한 83년생부터 송아지 삼총사들이 있는 네. 85년생 이쪽이 황금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 10년간 한국 바둑계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국의 황금 세대라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위팅, 또 판팅이, 커제 이 선수들이 있는 96년, 97년생들 이 한국의 황금 세대와 중국의 황금 세대가 세계대회에서 격돌했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앞으로 판가름 날 겁니다. 말만 들어도 참 설레네요. 네. 지금 하변에 저렇게 육선으로 집을 지어오면 다 집을 내줄 수는 없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꾹 참아왔던 이세돌 선수가 뭔가를 보여줄 타이밍인데 그쪽에서의 공방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좌변에서부터 시작된 백돌도 지켜놨고 이 우변도 약간의 그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최근의 바둑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사실 최근의 바둑들은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리를 위한 전투입니다. 네. 실리 쟁탈전인데 오늘 바둑은 서로가 지금 이쪽에서의 백의 연속된 3번의 한 칸 띵 그리고 흙의 우변에서 이렇게 실리를 내어주면서도 두텁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중앙에서 두터움을 얻기 위한 그런 공방전이 펼쳐졌고 이제부터는 과연 누가 그 두터움을 통해서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두터움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백이 그냥 한 점을 활용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변의 집이 워낙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둑은 이 4선으로 집을 지킬 수 있다면 웬만하면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5선도 아니라 6선으로 저렇게 상대가 집을 지켜올 때는 침입은 뭐 거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곳에서 공격과 타겟은 어떻게 될까요? 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죠.